내 이름은 노마루 나노. 올해 대학을 졸업해 이제 막 취직한 신입사원이죠. 지방에서 나고 자랐지만 도쿄에 대한 동경이 강해서 취직을 계기로 상경했어요. 하지만 그 직후 아빠의 암이 발견됐고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는 했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하지만 본가는 신칸센으로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안 그래도 여유 없는 신입사원이 자주 귀성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어려웠죠. 그래도 요즘은 회사 일이 적응이 돼서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마침 도쿄와 본가의 중간 지점으로 출장을 와서 금요일은 일 끝나고 바로 본가로 가려고 부장님께도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금요일 저녁 일을 끝내고 본가로 가는 신칸센을 타려는데 과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 때문에 제 일정은 크게 어그러졌죠. 어이 노마루, 너 내일 출근해서 일이나 도와라. 안녕하세요 과장님. 내일은 토요일인데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야.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오는데 제일 말단인 놈이 안 오면 어떡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암으로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뵈러 본가로 가야 하거든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만 양해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다음 주에 괜찮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 돼. 이번 주말에 해결해야 돼.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안건이란 말이야. 네? 그렇게 중요한 걸 주말에 하시나요? 평일에 부장님 지시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해야 의미가 있다니까. 그럼 제 이름은 안 올라가나요? 넌 내가 그냥 시키는 걸 하는 거고 다 내가 한 거나 다름없지. 요즘 젊은 놈들은 그런 것도 모르냐? 어차피 아는 것도 없으니까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나 해. 이렇게 큰 안건을 맡겨준 걸 감사히 여겨야지. 내일 9시까지 출근해. 네? 잠깐만요. 간다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이건 업무 명령이야. 어기면 월급 깎일 줄 알아. 온화하신 부장님과는 정반대로 과장님은 다혈질의 이기적인 성격이에요. 하지만 연공서열에 의해 관리직까지 올랐고 권력을 휘둘러 부하들에게 갑질을 일삼기 때문에 다들 과장님을 거북해하죠. 남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성격이니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 어머, 무슨 일 있니?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주말인데 힘들겠다. 아빠는 좀 어때? 괜찮지는 않지만 지금은 항암 치료 끝나고 진정됐어. 그렇구나. 아빠도 전화하고 싶대. 지금 괜찮니? 그리고 곧 전화가 울렸다. 나노 기껏 회사에서 일을 맡겨줬는데 굳이 아빠 보러 올 필요는 없어. 전화 너머 아빠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걱정된단 말이야.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우리 딸. 아빠는 정말 괜찮아. 정말? 그럼 손주 안아보기 전까지는 저승사자랑 싸워서라도 살아야지. 약속이야 아빠. 다음 주에는 꼭 올게. 알았어.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응, 일 열심히 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본가로 가는 티켓을 전부 취소한 뒤 도쿄행 티켓을 사서 신칸센에 올라탔어요. 다음날 9시에 출근했더니 회사에는 과장님뿐이었죠. 다른 분들은요? 뭐? 주말에 출근시킬 리가 없잖아 멍청아. 근데 다른 분들도 온다고 저도 오라고. 네가 곧게 안 오니까 거짓말한 거지. 알았으면 얼른 이 자료 정리나 해. 오늘 중으로 다 끝내라. 난 내일 일정이 있어서 말이야. 나도 일정이 있었는데 어쩜 일이 이기적일까? 말이 턱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과장님, 이건 무슨 자료예요? 다음 미팅에 쓸 제안 자료. 그럼 이건 과장님 영업에 쓸 자료란 말씀이시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겠냐? 직접 만든 자료를 지참하는 건 금지 아니었나요? 규율이 엄격한 저희 회사는 회사에서 허락한 자료만 고객에게 배부할 수 있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고객 요청으로 추가 자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부장님 허가 없이 가져갈 수 없답니다. 네가 말 안 해도 알고 있거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내가 시킨 대로 자료나 정리해. 그 거물고객 하나만 잡으면 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럼 자기가 직접 하던가. 어차피 도와준다 한들 전부 과장님의 공으로 돌아갈 게 뻔했기 때문에 한숨밖에 안 나왔죠. 원래는 지금쯤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음 주에 꼭 뵈러 가야지. 그때 전 다음 주엔 아빠를 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비극이 덮쳐왔죠. 야, 할 일이 퇴산이다.
죄송합니다. 금방 올게요. 여보세요? 엄마, 왜? 너희 아버지가 뭐? 야, 노마르! 뭘 멍하니 있어? 전화 끝났으면 얼른 다시 일이나 해. 과장님의 호통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 내 말 안 들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뭐? 전 그때 아빠의 비보를 전해 들었어요. 안정적이었던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숨을 거두신 거죠. 과장님은 일이나 하라며 호통을 쳤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저는 곧장 부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머리가 새하얘져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출장 끝나고 바로 본가로 간 거 아니었어?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 그만...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힘들겠구나. 경조 휴가로 7일은 쓸 수 있으니까 회사는 걱정 말고 곧장 집으로 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어서 이대로 회사를 쉬면 민폐를 끼칠까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곤란할 땐 서로 돕는 거지. 회사 일은 걱정 말고 지금은 어머니 곁에 있어드려야지.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 전 과장님이 맡긴 일을 겨우 끝내고 짐을 싸서 곧바로 본가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빠의 몸은 앙상하고 차가워졌죠.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후로 저랑 엄마는 슬픔 속에서 아빠의 장례를 치르느라 바빴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 돼서야 일이 정리됐죠. 10년은 늙은 것처럼 너무 피곤해서 죽은 듯이 잠에 들었답니다. 다음 날 동료들의 배려로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전화가 계속 울려대는 통에 눈을 떴습니다. 야, 노마르! 제깍제깍 연락 안 받냐? 죄송합니다. 아빠 장례 치르느라 바빠서. 무슨 일이시죠? 자료가 하나 빠졌어. 가장 마지막에 있던 부분 말이야. 그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 하시겠다고 손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손도 안 댔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와서 그거 만들어! 지금 본가라서 안 됩니다. 아직도 거기에 있다고? 부장님께 경주 휴가 받았거든요. 언제까진데? 다음 주 수요일에 출근할 예정입니다. 겨우 아버지 죽은 걸로 일주일이나 쉰다고? 신입 주제에 아주 정신머리가 글러먹었구만. 장례식이 다 끝났으면 회사에 출근해야지. 그러긴 힘듭니다. 아버지 유품 정리도 해야 되고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도 돌봐야 하니까요. 네 사정 따위 내 알 바 아니고 내일 미팅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그렇게 중요한 자료면 책임자이신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난 바쁘다고. 네가 쉰 탓에 일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건 죄송합니다. 네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느라 바쁜 거니까 내 일을 네가 대신 해주는 것도 당연한 거지. 내일까지 다 해놔. 그러면 데이터를 보내주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노트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보내긴 뭘 보내. 그러다가 바이러스라도 감염되면 어떻게 책임지게? 회사에 오면 USB 줄 테니까 그걸로 하라고. 출근은 못한다니까요. 하, 그러냐? 만약 실패하기라도 하면 다 네 탓인 줄 알고 각오해라, 노마루. 과장님! 그날 이후로 과장님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부장님께 말씀드릴까 고민했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너무 바빠서 결국 연락이 끊긴 채 밤이 깊어갔고 그날도 죽은 듯 잠에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노마루! 자료가 부족해서 결국 오늘 미팅 다 망쳤다. 다 네 탓이야. 아버지 죽었다고 팔자 좋게 시기나 하고 넌 해고야. 잠깐만요. 도움이 못 되어드린 건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해고라뇨. 회사에서 정한 일인가요? 당연하지. 부장님이 결정하셨대. 부장님이요? 근데 부장님이 워낙 관대하셔서 해고가 아니라 퇴직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대. 다행 아니냐? 경주 휴가 끝나면 내 자리로 와서 퇴직서 제출해라. 아침에 오자마자. 알았냐? 네? 납득이 안 됩니다. 부장님과 얘기해야겠어요. 끈질기긴. 부장님은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시단다. 해고당하기 싫으면 잠자코 있으라고. 말도 안 돼. 나 너 왜 그러니? 엄마, 나 어떡해. 울분이 치밀었던 전 엄마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열심히 했건만 아빠 임종도 못 지키고 해고까지 당하다니.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분통을 터뜨리셨죠. 그딴 더러운 회사 네가 때려치워. 그래도
부모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회사는 사양이야. 아빠가 실망하진 않을까? 그럴 리가 없잖니. 아빠는 항상 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울분에 찬 엄마가 우는 걸 보고 전 마음을 정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회사를 향했어요. 원래는 휴가가 이틀 남았지만 최대한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았죠. 사무실에 들어서니 일찍 출근하신 부장님을 보고 가슴이 꼭 죄이는 것 같았어요. 응? 내일까지 휴가 아니었어?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가져왔습니다. 퇴직서? 노마루 씨,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본가로 가는 거야? 대화가 어딘가 이상했죠. 저기 부장님께서 절 해고하셨잖아요. 뭐? 해고라고? 내가 그럴 리 없잖아.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근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음표를 띄우며 어리둥절해하는 부장님께 과장님과의 대화를 보여드리고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부장님은 얼굴을 붉히며 입사일에 처음 들어본 무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 자식이 보자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 노마루, 네가 왜 내일 출근일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언제 노마루 씨를 해고한다고 했지? 아니 그게 부장님. 그리고 이번에 영업 미팅에 직접 만든 자료를 가져갔다는 게 사실인가? 그것도 그걸 몰래 만들려고 노마루 씨를 억지로 출근시킨 것도 사실인가? 아닙니다. 노마루 씨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뿐이지. 웃기지 마! 자네 이기심 때문에 노마루 씨는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어. 그리고 뭐? 아버지 죽었다고 회사를 쉬냐고? 저 심승만도 못한. 제가 너무 바빠서 그만. 그 입 안 다물어. 저번에도 바쁘다면서 노마루 씨한테 일을 억지로 떠넘긴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어디서 남의 탓을 하고 앉았어? 윗사람이 부하를 착취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 확보에 눈이 멀었어요. 승진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자네는 승진이 아니라 평사원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진심이세요? 이 나이에 강등이라뇨. 그 나이 먹고 사리분별도 못하는 게 문제란 것도 모르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후 과장님은 화가 단단히 난 부장님에게 이끌려가 된통 혼이 난 모양이었어요. 과장님이 자백한 바에 따르면 저를 퇴직하게 만든 후에 안건 실패를 제 책임으로 돌리려는 계략을 세웠답니다. 직접 만든 자료를 제가 정규 자료라고 속였다고 거짓말할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혹시 몰라 자료를 만들라 지시한 증거가 남지 않도록 메일은 쓰지 않았다네요. 결국 사내 규정 위반과 저에 대한 갑질 때문에 과장님은 평사원으로 강등당하게 됐어요. 지금껏 과장님의 권력 앞에 직원들은 잠자코 있었지만 평사원이 된 이상 아무도 과장님을 감싸주지 않아서 과장님의 영업 성적은 리먼 쇼크처럼 우하향 곡선을 그렸고 결국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도 회사에 남아서 부장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올곧고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에 골인했죠. 아빠, 늦어서 미안해. 소녀 사쿠라야. 천국에서 지켜봐줘. 아빠는 이제 곁에 없지만 늘 다정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고마워요, 아빠.